퇴직연금을 노후자산으로 오랜 기간 든든하게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퇴직연금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과 운용 전략, 그리고 사전 지정 운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에는 매수 시점의 약정 또는 공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율을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상품과 시장 상황과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상품 제공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이율 보증형 보험 GIC,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파생 결합사채 ELB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DC, IRP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율 보증형 보험 GIC가 예금 보호 대상이며 2개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다음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실적 배당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입니다. 실적 배당 상품에는 국내외 다양한 유형별 펀드 상품, 연금 투자자의 연령과 은퇴 시기 등의 생애 주기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자산 배분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생애 주기 펀드인 TDF, 상장지수 펀드인 ETF가 있습니다. 실적 배당 상품은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며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성향, 소득, 자산, 건강 상태,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살펴본 다음 금융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자산 비중을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전문가들은 한 가지 상품에 투자하기보다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자산 구성 비율을 정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권유합니다. 수익률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펀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은 재조정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에 맞춰 알아서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해주는 관리가 필요하다면 TDF 같은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 재원이므로 적립금을 퇴직 이후까지 안전하게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7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사전 지정 운용제도는 디폴트 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에서 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적인 투자로
원리금 보장 상품의 적립 비중이 높아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편인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상품 선택을 용이하게 하여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서 2022년 7월 12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 후 2023년 7월 12일부터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디폴트 옵션 적용 대상은 퇴직연금 DC, IRP 가입자입니다. DC 가입자의 경우 노사 합의하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규약의 상품 정보를 반영한 후 가입자는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 옵션 상품 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기업형, 개인형 IRP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 모든 상품 정보를 제공받고 그중 본인에게 적합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 한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위험자산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디폴트 옵션 적용 절차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신규 가입자는 2주, 기존 가입자는 상품 만기 이후 6주가 경과하면 사전에 선택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됩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 후 운용 지시가 없으면 다음날 가입자에게 향후 2주 이내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 옵션 적용 예정이라고 통지하고 통지 후 2주가 경과되면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3년 7월 12일부터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 재예치가 중단됨에 따라 상품 만기일 이후 운용 지시 없이 4주가 경과되면 가입자에게 향후 2주 이내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 옵션 적용 예정이라고 통지하고 통지 후 운용 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기 시간이 꼭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옵트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 다른 상품으로 운용 지시가 가능한데요. 이를 옵트아웃이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은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모두 10가지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베스트 솔루션으로 준비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DC의 경우 규약에 포함된 디폴트 옵션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상품, 운용전략, 사전 지정 운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꿈꾸던 삶,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KB국민은행을 만나면 더 안전하고 더 특별해집니다. 퇴직연금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KB국민은행 퇴직연금과 함께하세요.